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법 읽어주는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가 발의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왜 이런 법을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간담회도 가졌었고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리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이 대체복무제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의문 표시하시거나 걱정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내용을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를 위한 거냐. 두 번째는 각종 우려는 이렇게 오늘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입니다. 당연히 이 제도는 단순히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은 대체복무제도는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형태의 대체복무도 있고요. 또 IT 업체 같은 데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대체근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학교 이런 데를 졸업한 분들이 군생활 대신에 배를 타는 대체복무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체복무들은 대체복무에 앞서서 4주간의 집총훈련을 받게 됩니다. 즉 총을 드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병역 거부해서 수감되는 사람들은 과연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이 4주간의 집총이 싫어서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평생 전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병역을 기피하고 싶다, 나는 사회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제도를 선택해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대체복무제를 선택해도 돼요. 근데 이분들은 총을 손에 잡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4주간의 집총훈련이라고 하는 이것을 안 하려고 1년 6개월 또는 2년에 가까운 징역을 받고 평생 전과자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저희들이 대체복무제를 고민할 때 대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4주간의 집총훈련 싫다. 차라리 4주간 총 들 거면 나는 평생 전과자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게 특정 종교인 아니냐.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 근데 그분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기독교, 카톨릭, 불교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 4주간의 집총훈련이 싫어서, 징역을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전혀 종교가 없다. 나는 단지 전쟁이 싫어서일 뿐이다. 라는 분들도 한 거의 70명 가깝게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봐도 이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병역 기피자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4주간의 집총훈련을 피하기 위해서, 안 하기 위해서 전과자로 평생 살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려점들이 좀 있죠. 첫 번째는 이 제도, 즉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원래는 군대에 갔을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대거 병역을 기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즉 제도의 남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항상 드는 예가 바로 대만의 사례입니다. 대만의 경우에는요,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을 때 똑같은 우려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제도를 이용해서 병역을 기피할 것이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한 해에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사람의 숫자를 정하는 쿼터제를 두기로 했어요. 근데 예상과 달리 이 쿼터를 항상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냐? 군대하고 똑같게 합숙 생활을 하고요. 대체복무가. 두 번째는 기간이 대략 1.5배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난이도가 높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군대 가지라고 하면서 이 쿼터를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기간을 줄여나갔습니다, 대만은. 가장 최근에는 현역병의 근무 기간보다 4개월 정도만 더 길게 기간이 축소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 쿼터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길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짧게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 제도를 굳이 선택하면서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지 않고 당연히 군대를 많이들 가시겠죠. 그래서 이 남용에 대한 우려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럼 늘어나서 전체적인 어떤 병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보적인 정권이든 보수적인 정권이든 다 똑같이 병력 수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병력이 현대전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전을 치르기 위한 군으로 가기 위해서 사병의 숫자는 줄이고 장교나 하사관 같은 직업군의 숫자를 늘린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 방침 때문에도 병력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병력 수급의 이상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의 예처럼 우리나라도 아마 상상보다 훨씬 더 적은 그런 숫자만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더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관련된 우려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크게 주장하시는 게 형평성인데, 형평성 부분은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 형평하도록 대체복무제 설계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적 정서도 그 형평성을 둘러싼 정서거든요. 나는 군대 갔다 왔는데, 또는 내 자식은 군대 갈 건데 어떻게 대체복무를, 이런 우려도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까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갖고 계셨던 우려는 이렇게 해소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에서 지금까지 대략 10,000명이 넘는 병역거부 수감자를 양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세계 최다고요. 그래서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이런 인권 상황,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 수감시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엔 활동이라든지 또는 사법부 간의 어떤 교류, 이럴 때마다 굉장히 많은 장애로 이것들이 작용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제적인 관계 때문이라도 이 문제는 해결을 더 늦춰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 그 2년 가까운 징역을 살고 하는 이런 피해를 양산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도 이런 대체복무제는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함으로써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걸 차라리 모두에 해야 될지도 모르는 말이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다라는 말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거부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군대 간 사람들은 그건 비양심적이라는 얘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외국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군대 간 사람들을 비양심적이라고 지칭하면서 생겼던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용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믿는 바에 따른 병역거부, 또는 뭐 소신에 따른 병역거부, 또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뭐라고 불러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구를 위한 제도냐?
단순한 병역 기피자들이 아니라 이 4주간의 집총훈련마저도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2년에 가까운 징역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이 제도가 설립됐을 때 굉장히 남용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대만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병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계속 그 사병의 수요는 줄여나갈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제도 설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병력 수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도 설계를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 국민정서상의 어떤 거부감도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의 단어가 군대를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양심적이다라고 하면서 나온 단어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근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난이 굉장히 높다는 점, 또 그로 인해서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런 청춘들을 계속 감옥에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권을 위해서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하루빨리 이 대체공무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공무제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